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인구가 무려 2100만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린이들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당뇨병 치료와 관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인데요. 이분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명칭만 봐도 무시무시한데. 일형, 1, 2, 3, 4 할 때 1이죠? 네네, 숫자 1. 네, 당뇨병. 저도 당뇨가 있는데. 네.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까? 네네. 1형은 뭐고 2형은 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당뇨가 2형 당뇨병이고요. 저 같은 사람. 네네. 네. 약간 뭐 유전적인 영향이나 네. 비만이나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실은 2형의 원인도 되게 다양한데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는 이제 술과 운동 부족. 네. 그래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어느 정도 분비되는데 저항성이 있어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게 네. 2형 당뇨라고 하면 네.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아예 인슐린 그래서 분비가 아예 안 되는.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거는 무슨 유전도 아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전 연령층에서 진단받고 받을 수 있고. 근데 보통 뭐 소아당뇨 이런 얘기 하던데. 네네. 그 소아당뇨가 이 일형 당뇨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형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들었을 진단을 때 받는데 1형은 어릴 때도 진단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어릴 때 진단받은 아이들을 소아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잘못된 거죠? 네, 정확한 병명도 아니고 잘못된 거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뭐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뭐 배달 음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2형 당뇨도 소아청소년 시기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소아당뇨를 1형 당뇨만 지칭하다가 갑자기 2형 당뇨랑 묶으면서 소아당뇨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얘기가 소아비만,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이제 1형 당뇨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수식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잘못. 네, 부모 잘못이나 개인의 관리를 못해. 네, 그런 게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1형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불려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 1형 당뇨병 환우회, 이 환우회가 있나 봐요? 네네, 환자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표시면 이 환우 회원이 그러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 11,000명 정도. 그럼 11,000명의 대표세요? 네,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한 11,000명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몇천 명 정도 활동하는 그런. 그럼 1형 당뇨병 전체 환우분들이 얼마나 되시는데? 한 5만, 정확한 건 이제 추산이 어렵긴 한데 5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와, 네. 5만 7천 명? 네. 원래 당뇨는 그거에 한 몇백 배, 500만. 500만.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제 당뇨 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5만이면 100분의 1인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수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단체인데 그럼 무슨 활동을 하시나 봐요?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제가 원래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단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일하시는데요, 단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 대표님들이 계시고 임원분들이 25분이 계세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직장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의견을 주시고 하시는 오프라인 행사 주말에 있으면 이제 준비하시고 그런
이사님들이 계시고 풀타임으로 활동하시는 상근은 네, 상근은 저 혼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뭐 정보 교환하고 뭐 그러시는 건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별하게 일형 당뇨가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아까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고 그 인슐린 양을 조금만 못 맞추면 저혈당이 오거나 고혈당이 발생해서 수시로 혈당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이 질병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단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런 환자들이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또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형 당뇨병 환우회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IT 기반으로. 무슨 쉽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일형 당뇨인들이 사용하는 연소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에서는 그러니까 혈당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주입하는 양이 그 디지털 데이터로 모아져요.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 알고리즘을 환자들이 만든 거죠.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지금 혈당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을 하고 그 알고리즘이 원래 췌장에서 해주는 역할을 췌장이 원래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죠. 네. 그래서 그 췌장에서 하는 역할을 이제 알고리즘이 해주기 때문에 인공췌장이라고. 인공췌장. 네. 인공췌장 시스템을 이제 IT적으로 개발을 했고. 이 단체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한국에 도입을 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일형 당뇨인들도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그게 이제 저희 첫 번째. 그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네. 데이터 같은 걸 더 모으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환자들이 선행으로 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환자들? 예, 글로벌에서 일형 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도. 특히 우리나라 잘하실 것 같은데. IT 선진국이라. 그렇기도 하죠. 네.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영민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본인의 질환이 아니라 자식의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성인 일형 당뇨인들도 이쪽 IT 계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 먼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개발 활동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김미영 대표님도 IT 전공을 대학원까지. 네. 그건 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그럼 우리 대표님 자녀 중에 누가? 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생후 36개월에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었거든요. 네. 36개월? 네. 우리 나이로 4살? 네, 4살 정도. 네. 네. 그걸 어떻게 처음에 아신 거예요? 원래 이제 애가 막 그렇게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4살 아이들이 되게 우리 흔히 이제 부잡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산만하고 막 그리고 엄청 이제 잘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때가 한 3살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감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기를 앓고 나서 갑자기 애가 잘 안 먹던 애가 엄청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다고 누워있고 엄마 나 힘이 없어 이런 말을 이제 말도 잘 못하던 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먹던 애가 잘 먹으니까 저는 그치. 처음에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크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성장이 더 잘 되고 애가 힘이 넘쳐야 되는데 많이 먹는데 힘은 없고 살은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런데 막 당뇨라는 얘기가 좀 증상을 쳐보니까 당뇨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그때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당뇨는 좀 나이 들어서
그렇지. 진단받는 거라서 에이, 아이가 무슨 당뇨야 하고 이제 그냥 넘기고 계속 주말에 그때 당시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주말에 동네 소아과랑 이제 한의원을 전전하다가 이게 증상이 너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변을 좀 자주 본다 했었는데 나중에는 30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는데 아, 그게 당뇨 증상인가요? 예, 이게 심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보면 또 이렇게 빈뇨는 또 양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이제 대소변을 가리던 시기였는데 엄마 나 화장실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안방 화장실을 걸어가던 중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 예.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네, 갔더니 이제 저는 그 전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이 증상이 점점 심하니까. 그래서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아무 일 아니야. 그냥 병원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일 아닌데 왜 퇴원을 안 하고 병원에 있어? 남편분이 속이 깊으시네요. 네, 이제 아마 제가 충격을 너무 받을 걸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니까 바로 1형 당뇨인 것 같다고 혈액 검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한 손에 바나나 들고 한 손에 두유 들고 아이가? 갔다가, 예, 왜냐하면 항상 허기진 상태니까 소변으로 이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라서 그래서 당장 어떠셨어요? 압수당했다고. 차라리 병명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나요? 뭐 처음에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뭐 그냥 이제 당뇨라고 해서 얘한테 어떻게 약을 먹일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얘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더 절망적이었죠.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애가 이제 겁이 또 되게 많아요. 남자아이 치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사를 맞기가 어른도 힘든데. 네, 그래서 간호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러 올 때마다 전쟁이었죠. 막 저희가 팔 붙잡고 막 다리 붙잡고. 근데 당뇨 환자는 하루에 주사를 여러 번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몇 번이나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기저인슐린이라는 걸 한 번 맞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혈당이 잘 관리된다고 최소 4번. 근데 이제 간식을 먹거나 먹고 나서 혈당이 좀 높으면 또 소량의 주사를 맞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하루에 한 10번 정도 간식을 자주 먹고 하니까. 4살이? 네. 10번? 네. 그것도 그거고 또 음식을 또 제대로 네. 못 먹잖아요. 가려서 먹어야 되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극도로 제한했었죠. 진짜 막 간도 안 된 진짜 뭐 건강식이라는 그런 딱 밥만 주고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해도 친구들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는데 과자 같은 거 못 네, 먹죠. 그런 것도 처음에는 한 1년간은 제대로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점점 예민해지고 짜증이 심해지고 성장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축되지 않나? 그리고 되게 힘도 없고. 네, 그리고 되게 소심하게 뭐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이제 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 율동을 하면 혼자만 율동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것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손이 네. 훨씬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을 직접 집에서 다 해서 어린이집에서 주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혈당을 높이니까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고 간식도 뭐 빵이랑 과자 같은 거 만들어서 보냈어요. 한 1년간은. 근데 이제 저희 애가 한 1년을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나 그렇게 어린이집에 안 다닐 거라고 화를 내가지고 나도 친구들이 먹는 거 다 먹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먹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좀 인슐린 양을 조절하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아이가 편하게 먹을 건 좀 먹고 네. 대신에 그 인슐린 주사를 해서 네. 이거 어떤 거죠? 그 뭘 먹으면 뭐 혈당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비당뇨인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쯤에 알아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주는데 그러면 인슐린 분비하면 혈당이 내려갑니까? 네. 아, 근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주사를 안 하면 고혈당이 되는 건가요? 네. 고혈당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당뇨 문제가 합병증. 되고 예. 또 저혈당도 문제가 되던데. 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정말 대단한 게 우리 몸의 췌장은 알아서 적정한 인슐린 양을 분비를 해줘요. 근데 이 뭐 음식의 양만으로 가지고 인슐린 양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 현재 이제 사람의 상태나 뭐 호르몬 분비나 이런 게 전부 혈당에 영향을 주는데 저희는 인슐린 양으로만 조절하려다 보니까 어제랑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양의 주사를 놓더라도 어떨 때는 저혈당이 되고 어떨 땐 고혈당이 되는 몸의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혈당 체크를 해주면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저혈당 되면 주스를 먹인다거나 고혈당 되면 다시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는 뭐 단 거나 이런 걸 초콜릿 네. 같은 거 초콜릿은 주더라고요. 먹을 걸. 예, 사실 초콜릿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주스 같은 게 좋아요. 예, 단당류의 주스 같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늘 갖고 다니던데. 네, 그런 걸 갖고. 그 저혈당이 되면 그 주스 같은 거 마시고 네. 고혈당이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고. 또 조금 소량 추가 주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놔서 그렇게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때 네. 주사를 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제가 봐도 이대로 죽을 때까지 완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대로 살면 이 아이의 진짜 뭐 살아있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바꿨죠. 똑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먹게 해주고 대신 우리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아이한테도 대신 인슐린 주사와 혈당 체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도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게 치료가 안 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돼요.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 그거 알고 또 거기에 적응하기까지는 정말 힘드셨겠네. 아이는 물론이고 네. 가족들도. 그렇죠. 어떠셨어요? 거의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네. 거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아이랑 죽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못 살게 힘들고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이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아이의 목숨을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이를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또 뭔가 이렇게 저축도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렇죠.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장을 가면 하루 종일 아이 걱정 때문에 이제 일도 좀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냥 저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 네. 그러다가 아이가 나중에는 직접 주사도 자기가 놓고 그렇게 됐다면서요. 네. 몇 살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한 6개월 진단받고 한 6개월 지나서 스스로 이제 혈당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침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거죠. 그거 원래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애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제한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똑같이 놀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 뭐 혈당 체크할 시간이나 인슐린 주사할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불러서 그때 한 막 2, 3층 되는 교실에서 1층에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실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게 방해를 받네. 엄청 방해를 받는 거죠. 자기는 정말 친구들하고 집중해서 놀고 싶은데. 그렇지.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혈당 체크 하겠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 그때 4살 때 혈당 체크를 했었고 제 진단받던 그 해에 혈당 체크를 했었고 기특하네. 예. 그 다음 해에 이제 주사 때문에 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그럼 주사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사를 어디다 놔요?
주로 이제 본인이 주사할 때는 복부를 많이 놓고요. 네, 남이 할 때 엉덩이. 뭐 엉덩이도 놓고, 그러니까 뭐 매일 주사를 하다 보니까 주사할 공간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팔에도 놓고, 배에도 놓고, 엉덩이 좀, 살이 좀 있는 곳에 예. 아하. 그래서 자기가 배에다 직접 이렇게 놓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주사 처음에 할 때는 주사를 잘못 찔러가지고 막 손가락에서 피가 막 나기도 하고, 손가락에 피멍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안 하면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예,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집에서는 이제 외할머니도 계시고 한데도 스스로 하려고 했었고 저도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늘 이 일형당뇨 아이들의 주사 문제 때문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막 다 어린이집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고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뭐 주사를 놓을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을 또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겠네. 어린아이들이라. 네, 그러니까 놀리거나 이제 뭐 되게 놀란다거나 놀리거나 이런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주사한다고 했을 때 주사하지 말라고는 말 못했어요. 혼자 주사를 하는 순간 어디를 가도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네, 뭐 저희 아이가 뭔가 천덕꾸러기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5살 때부터 주사를 스스로 하게 됐죠. 어이구 대견하네. 네, 뭐 그때는 막 저희 아이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먹는 놀려고. 것도 네. 먹는 것도 뭐 투정 안 부리고 잘하고. 뭐 투정 부리죠. 어린애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저희 아이가 한테 고마운 거는 주사를 안 맞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경우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사만 하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혈당이 잡히니까 뭐 완벽히 잡히진 않지만 그런데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도 네. 주사를 맞는다는 거죠. 한 번도 주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워낙 어릴 때 그래서 아예 그렇게 체념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본인의 알고. 기억에 주사를 안 맞았던 시기가 없으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네. 그리고 이제 고혈당일 때는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주사를 맞고 조금 기다렸다 혈당이 떨어지면 먹거든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은 못 참지 못 원래. 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조금 참아내 주는 거. 근데 짜증을 막 내죠. 막 신경질적으로 막.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네. 와, 나는 그 옆에 아이가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만 봐도 옆에서 짠한데 네. 그걸 또 직접 놓으려면 더 힘들 테고 네. 아이가 혼자 하는 것 보면 더 힘들겠네. 네. 그럼 동생은 몇 살 차이예요? 동생은 5살 차이예요. 동생은 아무 네. 문제 없고. 이게 뭐 유전적인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그런 아닌 거 아니고, 거네. 네, 4살 때 진단을 받았고 저희 환우에 보면 뭐 60대에도 진단받는데 2형이 아니라 1형으로 진단. 1형으로. 네. 아예 그 발병 기전 자체가 다르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공췌장 시스템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해외 그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부해서 연동을 해서 지금은 친구들이랑 거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몸에 이제 바늘을 2개 꼽고 네. 그럼 자동으로 인슐린이 공급이 돼요? 주입되고 자동으로 혈당이 측정돼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전송이 되고 그 전송된 게 저한테 원격으로까지 전송이 돼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혈당이 높다 싶으면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아니 근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약간 반자동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완벽하게 그 스스로 주사를 하지는 못해? 예, 주사를 하지는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인슐린 양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음식을 안 먹었을 때는 이제 혈당이 오른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서 신호를 보내. 예, 인슐린을 양을 늘려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돼. 예전에는 진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계속 집중 혈당 모니터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링 되고 인슐린 주사도 자동으로 조금 주입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것만 해도 엄청 좋아진 거네. 그래서 거의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학교에서도 뭐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1학기 때는 학급 회장도 했었고 오. 지금은 이제 전교 학생회 나간다고 요즘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오. 네, 그 정도로. 아니, 4살 때 벌써 혼자 주사 놓고 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지금 그 친구 크게 되겠는데. 네, 근데 뭐 아직은 청소년기여가지고. 지금은 그럼 네. 몇 학년인 거죠?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하는 것은 뭐 다른 친구들하고 네.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희가 약간 그 오리에 비유를 하는데 되게 물 위에서 우아하게 다니지만 물 아래서 엄청 물갈퀴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 아이랑 저랑 되게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혈당 올라간다, 주사해라, 음료수 마셔라, 뭐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고 있죠. 아, 그래도 네, 그때에 지금 비하면 괜찮다니까. 네. 그래도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네. 본인도 그렇지만 보호자들도. 네. 아이가 제일 힘들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아빠보다 키도 더 커요. 오. 그 직장은 그러면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해외에 들여와가지고 네. 해외에서 들여와서 저희 아이한테 쓰고 그걸 이제 환우회 분들하고 이걸 같이 공유하다가 그 관세청이랑 식약처에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하면서 이제 출석도 하고 저의 행위가 이제 뭐 이익을 남기거나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소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몇 년 전 통장 내역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내야 돼서 이제 그러면서 직장을 잠깐 쉬려고 그때는 그만두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휴직을 하셨구나.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표까지 가게 된 거죠. 지금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그게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네. 그게 지금 그 긴 세월의 얘기잖아요. 네. 그 투쟁 과정이.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지금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 이런 것도 지금 쓰게 된 거고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건데 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그 과정을 정말 이제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네. 그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환우회 대표도 하고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고충이 있었고 지금 어떤 성과들을 만드셨는지 그걸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형 당뇨병 환우의 김미영 대표였습니다.